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4, 5세기 전 진한 소국들 역사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고구려의 변체 한문은 백제와 통일신라에 전해져 한국어가 되고, 고조선과 진한 유민의 언어는 일본어가 되었네 라는 제목입니다. 진한의 정의부터 봅시다. 흔히 진한하면은 삼한지역 중 경상도 지역에 위치했던 12개 나라를 뜻한대요. 숫자는 변동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지역이 대부분 옛 진한에 해당됩니다. 진한은 마을과 다르게 성벽과 집이 있으며 각 마을에는 우두머리 군장을 두었다고 합니다. 주보도는 삼국지 기사에서 진한인의 경우 이주민이라는 자의식이 있다고 나오는데, 반면 변한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뤄. 비록 진한과 변한 모두 토착인이 다수긴 하지만 지배 집단이 외래계인 진한과 지배 집단이 토착인인 변한으로 나눠진다면 모시는 조상신이 다르다는 것이 삼국지를 쓴 중국인 에게는 제사를 지내는 신이 다른 것으로 비춰진 것이 아닐까 추론하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낙동강 상류는 진한, 중류와 하류는 변한이었어. 삼국지 위서동의전에는 다음 내용이 있어요. 별진 써서 진한은 만의 동쪽에 있다. 진한에 오는 노인이 대대로 전해지는 바를 말했는데, 옛날 망명인이 통일왕조 진나라진 진시황할 때 그 진나라의 사역을 피해 한국으로 왔고 만이 그 동쪽 땅을 나눠 주었다고 한다. 성책이 있고 그 언어는 마한과 같지 않다. 진시황할 때 진이죠. 여기서도 진한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처음에 6국이었는데 점점 나뉘어져 12국이 되었다. 진한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경까지 형성되어 있던 여러 정치 집단입니다. 진한의 이치는 한강 하류역이 아니고요, 온조 집단의 남주 정착 과정을 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 지역과는 다르게 경상도 지방에서는 전체적으로 위씨 조선계 청동기 철기 문화 유입, 한나라 철기 문화 보급에 수반한 금속재 유물 수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죠. 다량의 금속기를 소유한 지배자의 출현은 정치 집단 대두 현상을 반영하고 진한 소국들 대부분이 이 시기에 형성됐습니다. 이곳은 경주 사라리입니다. 사라리 고분군이 있던 장소가 바로 여기 지금 보시는 공장 터고요. 유물은 경주 박물관으로 갔고 현재 여기는 공장이 섰습니다. 이곳 사라리 고분, 영천에서 경주로 연결되는 중요 교통로에 자리 잡고 있죠. 고조선 유민이 정착했던 유적지입니다. 고조선 유민들은 낙동강을 통해서 대구와 영천을 거쳐 경주에 정착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글 하면 이두 생각나죠. 한글의 기원 이두. 이 이두의 기원은 고구려입니다. 설총은 이두 창시자가 아니에요. 그간 것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지. 앞서 저는 그 고려를 신라가 받아서 발전시켰다, 그게 한글이다. 오늘날 신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세종대왕이 또 한번 발전시킨 것이 한글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는 장수왕 이후의 국호죠. 그래서 이 고구려와 신라 접경지 진한 국가를 살펴볼 필요도 있죠. 아무튼 그 진한 소국들은 묘모조모 중요합니다. 이 통일신라라는 그림자가 너무 커서 과업은 완수했으니까
그래서 그 통일신라 그림자가 너무 커서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삼국사기에는 영동군은 원래 길동군이다 라고 기술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영과 길은 같은 말입니다. 고구려에서 초기 이두문인 변체한문이 발생했고 이것이 신라로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두, 구결, 향찰은 모두 한자 빌림 표기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 이것들은 적혀 있는 것은 한자인데 한문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차자 표기로 적는 게 향찰이다. 한자 차용 표기법입니다. 한글 기원을 알려면 고구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구려의 변체한문은 신라에 전해져 이두 성립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언어만 봐도 부여 어족은 퉁구스 어족과 다른 독립된 어군이라는 거. 후대 여진인 말갈의 언어는 고구려와 유독 다르다는 기록이 있죠. 고구려 신라 접경지에 한국의 한글의 한국어, 한글의 기원 단서도 있습니다. 중원 고구려비가 있고요, 저번에 봤던. 그 다음에 이제 중원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에 이어서 다음으로 삼국사기 문무왕 3년조의 남산신성이라는 명칭, 남산신성비, 충주 고구려비에서 남산신성비로 있는데, 이 남산신성이라는 명칭이 보이죠. 그래서 이 신라 이두의 기원은 남고구려, 그러니까 고려에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말 표기는 고유명사나 단편적인 단어 표기에서 발생해 이두, 구결, 향찰 순서로 발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찰은 차자 표기법 중 가장 발달한 표기법이고요. 고구려에서 발생한 초기 이두문인 변체한문이 신라로 전해져서 신라에서 한자를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하는 문체가 사용됩니다. 임신서기석이 그중 한 예고요. 그리하여서 향찰이 발전된 것이죠. 통일신라는 고구려어를 수용하고 변용시킨 게 되겠습니다. 오늘날 국어학계는 고구려어를 현대 한국어의 조상언어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학자들 중에는 고구려어 플러스 신라어로 이원서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북한은 단일 언어서를 주장하고요, 이원서를 강하게 비난합니다. 이것은 부여 고구려 백제 일본 순으로 이어지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고요. 대한제국 시대와 일본 제국 시대 당시의 일본 학자였던 신무라 이즈루는 고구려어와 4세기 이후 일본어 사이에 유사점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연구가 일본에서 횡행하죠. 횡행. 신라의 이두 또한 부역의 어족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비슷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죠. 진한 언어는 달랐는데 부역의 영향으로 비슷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기문 교수는 신라, 그러니까 이 진한어와 고구려어가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고 하죠. 일본은 다만 고구려의 언어적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에 민족 부분은 짧게 서술하고 넘어갑니다. 일본은 언어를 중점으로 다루죠. 일본은 언어를 중점으로 하지만 한국은 민족을 중점으로 다루고, 한국, 특히 북한은 고구려어가 현대 한국어에 영향을 끼친 언어로 보죠. 이 알렉산더 보빈, 알렉산더 보빈은 고구려의 간증명, 지명 등에서 한국어와 연관된 단어들이 보이며 고대 한국어는 점차 한반도로 남하여 형성된 언어라고 주장합니다. 원래 한반도 중부와 남부에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
일본이었는데, 이 한반도 중남부에는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고구려가 남하하면서 퍼지면서 일본어를 밀어내고 한국어가 형성됐다는 거죠. 오히려 가장 일본어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은 이 진한어이고, 이마저도 삼국시대 중후기를 거치면서 삼국어는 모두 유사한 모습으로 수렴됐다는 것입니다. 예, 보비는 고구려어, 일본어, 동계 어족설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요. 고구려어는 현대 한국어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반론들이 있지만 적어도 일본어에 관해선 보빈 연구가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일본어 전공으로 시작해서 동북아 각 언어들로 연구를 확장해간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남부에 일본계 고대 종족이 일부 존재했다는 게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진한 야요이 이 주소를 뒷받침해 줍니다. 4세기부터 백제와 일본이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백제계가 대거 일본에 도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멸망과 진한 건국 등으로 야요이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게 되겠습니다. 일본에 건너간 도레이는 진한계 신라인이 되겠죠. 하타시와 신라의 강림한 신 스사노오미코토, 예, 멜빵맨 브루댕 왕자 스루가, 예, 일본 광고 이거 스루가, 예, 등 많은 수가 있고요. 이즈모 신사 등 일본에는 도래계 신을 모시는 데가 많습니다. 예, 철이 생성되는 나라는 변진한이 아니라요, 예, 진한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던 게 1933년 총독부가 펴낸 조선사 이후에 변진으로 바뀌게 된 게 되겠습니다. 1892년까지만 해도 일본 최초 한국사 개설서 하야시 다이호의 조선사에서는 철 생산국을 진한으로 지목했을 뿐만 아니라 변환과 구야국은 그냥 철의 소비국이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변환과 구야국은 철의 소비국이자 유통국이었을 뿐 생산국은 아닌 것이죠. 가야 지상주의를 경계됩니다. 지난 2017년 6월 소홀히 했던 가야사를 복원해보자는 문재인의 언급 이후, 이제 대통령 자리도 지키지 못하게, 문재인의 언급 이후에 전국에서 벌어진 가야 유적 조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삼국 역사에 밀려 소홀히 다룬 가야사랍시고, 호남 지역에서 조사되는 제철 및 성곽 유적도 죄다 가야의 것으로 유도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입니다. 백제나 통일신라 것은 무시하고 너도나도 가야시대로 몰아가는 경향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동북 공정에 맞선답시고 죄다 고구려 것으로 몰아가는 것 또한 경계해야겠습니다. 해서 이덕씨가 이것을 가야 지상주의를 경계하죠. 예, 그러면 다음 편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